네, 운조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우리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랐는데 아침에 막 그 화려했던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코스닥도 오늘은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2.25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2604포인트대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내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는데 개장 초반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 특히 이제 오늘은 어제가 에코프로였다면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 일부 소부장, 그다음에 PCB 업체, 마이크로 LED, 자동차 부품주, 화장품 ODM 등이 강세였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게르마늄과 갈륨 등의 수출 제한 소식에 뭐 일부 히트루나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주도 움직였고요. 전일 20% 급등했던 에코프로가 10시 30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자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수급 쏠림이 심한 편이어서 장중 내내 관련 종목 등락에 지수가 휘둘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뭐 코스닥 거래 대금의 약 25% 가까이 오전에 육박을 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한 종목이 지수 움직임의 40%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뭐 아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은 2차 전지라든지 엔터, 조선 그리고 일부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1분기에 가장 좋았던 강세 업종 중심으로 다시 움직임을 보였고 다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시장의 조정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오늘도 양시장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정도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반도체와 엔터를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는 종목별 엇갈리게 매매가 들어갔고 기관 입장에서도 코스피는 운수장비와 운수창고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일부 소프트웨어 일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위안화 강세 영향에 장중에 1,300원대 하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강세였는데 자동차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조선과 방산주들이 올랐고요. 6월 큰 폭 하락한 의료종밀이 2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기록했고 이외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보험이 가장 부진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주요 전기차 브랜드 인도량 관련된 호조 소식에 전일 강세 기록한 배터리 셀 업체들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기전자는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890선에서 불안한 등락이 반복됐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가 강세였고 특히 JYP와 SM, YG엔터 등의 엔터 3사 모두 강세가 보였습니다. 반면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등의 게임주 약세에 디지털 컨텐츠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뭐 크게 상승한 섹터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좀 엔터 쪽은 괜찮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K-팝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은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리포팅이 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1분기 국내 빅4, 하이브, SM, JYP, YG엔터 등의 합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2분기에도 기대감이 있는데 2분기도 아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JYP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마 JYP. 신고가 뭐 형식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A2K라는 아메리칸 투 코리아 이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가 7월 13일부터 10개 에피소드로 9월까지 방영이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와 관련된 트윗이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아마 말씀드렸던 9월까지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A2K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오디션 같은 거 이렇게 네, 보여주는 건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팬덤을 형성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All About K-팝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현재까지 그 유튜브 관련된 영상으로 확인된 A2K 멤버로 추정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A2K에 아마 참여를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국 분은 한 분도 없군요.
정확하게 한국 분인지 아니면 뭐 외국 분들만 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A2K 멤버로 추정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각자 알아서 이제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뚜렷한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있고 IP 공연에 조화로운 매출 포트폴리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긍정적 리포트를 냈는데요.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하이브가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약 6천억 정도로 높아진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분기 손익은 다소 좀 아쉬운데 고마진 IP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1분기보다는 공연과 같은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원가율이 상승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이익단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낸 거죠. 하이브 부분의 매출액 추이 관련된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자료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사업 부분 매출액 추이입니다. 앨범 매출도 상당히 2분기도 견조하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색 부분을 보이는 것이 공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MD라든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매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대 최대치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하이브 이제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 이것도 보시면 분기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다음 사진은 하이브의 분기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 분기로 보면 파란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네네. 2분기에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기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단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매출에 비해서 약간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쪽에 매출이 좀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소속 그룹 트레저가 28일 정규 2집 리부트를 발매할 예정으로 보는데 아마 아울러서 이제 블랙핑크의 데뷔곡 붐바야가 뮤직비디오가 오늘 오전 유튜브 조회수가 16억 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블랙핑크는 뭐 뚜두뚜두 약 20억 뷰, 그다음에 Kill This Love 또 이제 18억 뷰 이어서 세 번째 16억 뷰 뮤직비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가시화되면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조금 저희가 경계할 부분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그 기획사들의 영업이익단이 아마 전기 대비해서는 17% 정도 하향 조정될 걸로 리포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단이 상반기가 좀 높고 하반기가 좀 약하다고 리포팅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뭐 최고치 수준 올라온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변수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A2K나 그다음에 하이브의 알류 넥스와 같은 이와 관련된 오디션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히트를 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생기느냐 아니면 상반기 고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실적단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엔터 쪽 먼저 좀 살펴봤고요. 가볍게. 두 번째 섹터는 역시 뭐 배터리 쪽인가요? 네. 저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제가 오전 처음에 그 관련된 마감 시황할 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2차 전지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많이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제 컨텐츠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테슬라가 어제 6.9%로 많이 올랐는데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호조가 큰 폭으로 이야기됐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여기다가 리비안도 17.4%나 급등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차량 인도 실적을 리비안도 발표했는데 결국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총 12,640대 차량을 인도했다고 이야기 나왔고 지난 1분기 8,000대 대비 50%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지난 시장 조사기관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리비안의 2분기 인도수 그러니까 11,000대를 10% 이상 초과한 수준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들의 딜리버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몇 개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특히 어제는 에코프로였지만 오늘은 에코프로 BM과 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등등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부 전기차 관련된 리비안 관련된 주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일부 종목들로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 쪽은 뭐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2차 전지 쪽은 좀 더 집중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 그럼 내일은 포스코 그룹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전체 매매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주로 쏠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수급이 좀 많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조선 쪽이 좀 괜찮았습니까? 네, 뭐 역시 최근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치를 넘어서 4년치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이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가 좋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피팅 관련된 업종들도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역시 S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과거 21년과 22년 수주분에 대한 건조 물량 확대 그리고 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조선소들의 실적 개선 방향은 24년까지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레벨의 신조선가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이야기했고 벌커나 탱커 선가의 하방 압력도 제한적이고 LNGC 선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규모 수주 잔고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DF 중심의 꾸준한 컨테이너선 발주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내 조선 3사 수주 잔고와 신조선가 지수추인데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음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조선 3사의 수주 잔고인데요. 2008년 9년에 굉장히 좋았고 그때 제일 호황일 때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육박하는 이제 조선 관련된 수주 잔고가 네. 나오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빨간색인데 2021년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조선 가격이 상당히 조금은 지금까지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츠증권은 오늘 또 보고서를 통해서 DH 현대중공업이 1조 5,700억 규모의 FPU 1기 수주를 포함해서 7월 3일 기준 올해 조선과 해양 수주 목표 94억 4천만 달러 중에 56%를 달성했다. 해양 부분 수주 목표도 12억 2,400만 달러 중에 97.5%를 달성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달성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했고요. 현대사무중공업도 올해 조선 수주 목표인 26억 달러 중에 223%를 달성했다고 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올해 수주 목표 중에 37억 달러 중에 87.9%를 이미 달성했다고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뭐 7월 3일 기준 조선과 해양 수정 목표 95억 달러 중에 33.7% 수주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이제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올라왔는데 네.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발췌를 해보니까 이런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표를 보여주시면 신조선가 지수와 그 다음에 클락스 인덱스 주시인데요. 추인데 이게 빨간색이 신조선가 지수이고 계속 올라오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클락스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신조선가를 좀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신조선가를 좀 선행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신조선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클락스는 내려가고. 네, 클락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다소 좀 클락스 인덱스를 따라가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SK증권에서는 이런 뭐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지수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걸로 이제 아주 장문의 이제 리포트를 쓰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클락시 인덱스가 신조선가 지수를 좀 선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추이를 보시면 검은 색깔이 빨간 색깔 좀 선행해서 움직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 지수 혹시 이것 때문에 내려갈지 아니면 SK증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디커플링 계속되면서 어떤 높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볼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뭐 중국 쪽에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쪽의 수출 통제 소식 때문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테마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띄우시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과 갈륨 관련된 이슈가 이제 이야기 나왔고 이게 중국 방문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서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압박용이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수출 통제법 그리고 대외 무역법 그리고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갈륨은 어떤 직접 회로나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 EU가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 갈륨과 질화 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던 관련 품목
쪽에 포함됨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색에 보이는 쪽인데요. 아마 43만 킬로그램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갈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비중에 거의 뭐 14만 킬로그램 중에서 이제 지금 9.5 정도가 되니까 중국의 비중이 갈륨과 게르마늄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제재가 일단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에 약간 좀 예민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자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에 갔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중국이 상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관련된 반도체 쪽을 좀 쪼이기 때문에 뭔가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규제를 좀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된 쪽도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을 보따리를 푸냐에 따라 특히 반도체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핵심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한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반도체 큰 흐름 자체는 조금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 일부 종목들은 또 관련 뭐 소재를 좀 다룬다든지 이러면 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아까 이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엘렌 재무부 장관이 간다고 네.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은 디리스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아까 그 며칠 전에 엔비디아 A800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중국이 발표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히토루 같은 경우도 그 매장량 자체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이슈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국이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를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는 물론 이제 환경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바꾸진 않겠지만 아마 아주 없는 거는 아닌 뭐 히토리도 뭐 일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되게 예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100이라는 제품을 이제 뭐 너무 고사양이니까 중국에 못 가게 했는데 A800을 만들어서 이제 일단 수출을 했죠. 미국 엔비디아의 맞습니다. 그 칩이죠. 네네. 네.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저사양 A800을 이제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7월 이후부터는 A800도 못하게 미국이 받으니까 네.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일단 전략을 하나씩 이제 매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UV 장비, DUV 장비 다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할 노릇이고 가만히 있기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럼요. 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네. 과연 그 무기가 예를 들면 서구권 혹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반도체 체인에서 내놓는 무기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가는 약간 좀 고개는 갸웃거려지긴 하네요. 네. 근데 격화가 될수록 저희도 되게 뭐 중간에서 되게 불편하죠. 결국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뭔가 미국에서 안 오면 한국 쪽에서 달라고 할 텐데 우리가 주기에도 미국 쪽에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뭐 한국이 수출을 늘리지 마라. 또 이렇게 경고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죠. 그리고 HBM3E라는 제품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내 뉴스로 봐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통해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서는 지금 여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지금 줄 서 있다 그러잖아요. HBM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한국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ASP나 이런 것도 시티그룹인가 그쪽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에 하이닉스의 평균 블렌디드 ASP가 그러니까 약간 혼합 그 평균 판매 단가가 메모리 쪽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CT 쪽에서도 리포트를 냈거든요. HBM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긴 합니다만 워낙 비싼 제품이라서 메모리 전체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후에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소부장 쪽이 지금 굉장히 좋죠. 본딩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패키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한국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슈에 대해서 뭐 테마별로 약간 오르는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막판에 또 그런 종목들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 이슈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았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 이슈로 크게 받지 않아서 뭐 그렇게 크게 큰 이슈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이 이후로 또 뭔가를 계속 수출 규제라든지 뭘 꺼내 놓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목표 생산량을 좀 축소를 합니까 지금? 네, 뭐 기존에 원래 올 초에 이제 이 관련된 애플 제품이 나올 때는 연간 뭐 판매 목표가 아마 100만 대 이상 막 이야기도 막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점 빠지더니 뭐 15만 대, 20만 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달에 공개한 뭐 XR 헤드셋 비전 프로의 생산 목표를 40% 이하로 줄였다는 세석도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비전 프로의 조립 업체인 중국의 럭셔가 관계자를 통해서 내년에 40만 개 미만을 생산할 준비가 있다고 알렸고 비전 프로의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두 곳의 관계자도 애플이 약 13만 개에서 15만 개에 해당하는 부품 수량만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애플이 이제 내부에서 목표로 잡았던 올해 첫 뭐 판매 목표가 100만 대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에서 목표량 감소 위해서는 뭐 공급망 차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은 뭐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400만 원 넘어가는 걸 얼마나 많이 일단 살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일단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 보니까 이제 VR이나 XR, 뭐 AR 관련된 이슈들이 테마주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어차피 올라갈 때도 좀 뭐 테마성을 움직였고 빠질 때도 테마성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급형이 이제 가격이 적당하게 맞는 보급형이 나오면서 컨텐츠가 보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IT 부품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뭐 올레도스와 같은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물량이 많아져야만이 그런 게 살아나는데 그쪽을 좀 이제 중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좀 다른 버전으로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가격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가 와야 그리고 컨텐츠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그와 관련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지금 휴대폰도 포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가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애플도 그렇고 이제는 혁신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어떤 제조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뭐 XR이나 MR 기기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 이후에 뭐 하드웨어 내놨는데 뭐 잘 안 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건 이렇게 설마 줄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뭐 보급형이 좀 나와서 많은 또 폭발적 성장을 이뤄낼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메타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메타? 예. 왜요? 메타도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파이를 키워야죠. 네네네. 메타.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괜찮았습니다. 네, 뭐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 소식 때문에 일단 뭐 완성차보다는 최근에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현대차 글로벌 도매 판매와 뭐 기아차 글로벌 도매 판매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대차 글로벌 판매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월간 단위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괜찮았고 5월, 6월 쭉쭉 가면서 이제 좀 좋을 것으로 계속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기아차 글로벌 도매 판매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막대 그래프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현대차 글로벌 도매 판매 YY 증감률인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글로벌 도매 판매 잘 되고 있고 오른쪽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 YY 성장률인데 이쪽도 작년 뭐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YY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분기별 글로벌 판매 2분기 현대기아의 QOQ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위쪽에 약간 이게 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 색깔이 보면 이제 현대차이고 아래쪽에 이제 푸른색이 기아 도매 판매입니다. 대부분 이제 차트가 보시면 쭉 실선이 우상향으로 좀 그려지는 모습이 방향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도매 판매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다올투자증권의 내수 판매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양사에 대한 내수 판매인데 실제 내수에서도 잘 팔았습니다.
내수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수가 많이 팔린 게 의외로 소나타 물량도 잘 팔렸다고 그래요. 물량이 많이 증가한 게.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잊혀진 브랜드가 소나타라는 브랜드인데 이쪽도 좀 내수에서 어느 정도 팔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기아 6월 누적의 돈말 판매와 내수 판매 이런 쪽이 글로벌 판매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이게 볼 수 있겠고 판매도 증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란 구조적 개선 요인이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평가라고 오늘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기아가. 그래서 반도체가 쉬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1, 2위가 현대와 기아차가 될 거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될 것이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한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대차 관련된 리서치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current back order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백 오더가 어떻게 돼 있죠? 10월까지 꽉 차 있다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팅을 한 겁니다. 백오더는 뭐예요? 이게 가동률을 다 100% 풀로 돌려도 네. 오더 있는 아직까지 뒷단에 오더가 이제 꽉 차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말고 뒷단에 10월까지. 그러니까 현재 오더는 꽉 차 있는데 그럼 백 오더는 10월, 11월, 12월 그 뒷단의 오더가 이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본인들이 확인한 결과 10월까지 풀로 이제 백 오더가 차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긴 합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2분기에 피크아웃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려가. 네.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2분기까지 너무 좋고 하반기에는 뭔가 오더가 줄어들면서 이게 뭐 실적이 좀 꺾일 거야. 지금 너무 이제 좋으니까 피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도 사실 뭐 하우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2분기까지가 피크이고 하반기 좀 슬로해질 겁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리포팅을 이렇게 내면서 10월까지 백오더가 꽉 차 있다. 그래서 뭐 피크아웃 논란은 일단 숫자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밀려 있는 뭐 주문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판매자가 주문을 받을 때 이제 재고가 네.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 아마 빼고더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떨지는 숫자를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0월까지 차 있다면 이미 뭐 그 3분기도 좋을 거란 충분히 이야기입니다. 좋을 거란 그런 전망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메이저 완전히 이제 대세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2분기가까지 너무 좋아서 아마 하반기 되면 조금 꺾일 거야라고 보는 뭐 시각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냈고 이건 이제 선수촌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백오더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해외 쪽에서 리포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뭐 3분기 숫자를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7월 초인데요. 그러니까 봐야 되겠지만 이제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좀 아쉽죠. 완성차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5배 정도 수준인데 피크아웃 논란을 가지고 5배 수준에서 주가가 못 간다. 이건 되게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나 인도 쪽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부품사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 완성차 부분은 조금 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근데 뭐 그 무겁던 HL 만도나 뭐 이런 모비스도 주가 움직이는 판에 완성차들이 너무 좀 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좀 아쉽지만 아무튼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뭐 외신 해외 쪽의 증권사 쪽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어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굉장히 좋으면서 어제 아마 시장을 보시면서 좀 느낀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보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어제 많이 빠진 섹터가 희한하게도 화장품 ODM, 그다음에 어제 임플란트 관련주, 그다음에 어제 미용기기 관련주, 컨택트 렌즈 관련주 이런 쪽이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뭡니까? 뷰티, 미와 관련된 섹터예요. 뭐 중국 소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어제 대부분 다 보면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이나 뭐 다른 쪽과 관련해서도 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각 그 해당 커멘트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장중 리포트를 다 커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제 약간 좀 예민하게 보신 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부분들이 화장품 ODM, 임플란트, 미용, 컨택트 렌즈 이런 종목들이 어제 다 뭐 7% 이상 막 급등
급락각이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근데 희한하게도 뷰티와 관련된 쪽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은 또 이런 섹터들이 다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많이 빠졌던 뷰티와 관련된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ODM사가 오늘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국 콜마 급등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뭐 코스맥스도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한토증권에서 관련된 화장품 ODM 관련해서는 6월에 화장품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월비 대비해서 중국향은 수출이 부진하고 다만 미국과 일본향 수출이 증가가 확인되는데 다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별로 공통점은 결국은 중저가 화장품의 선호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경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잖아요. 이게 약간 뭐 침체는 아니더라도 살짝 이제 경기가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되면서 중저가 화장품 선호 현상이 나타나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 화장품의 OEM, ODM 강국인데 네. 결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가 매우 많고 퀄리티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한다. 그리고 실제 매출도 좋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중저가 화장품 선호 현상은 한류와 함께 한국의 뭐 인디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로 주가를 떨어뜨리기엔 좀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아지면 어디가 좋아지죠? 화장품 ODM, OEM사가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2라는 회사가 어제 급등했다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ODM사들이 어제 급락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한국 콜마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연결 실적이 2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2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0억 정도로 전년비 84%나 한국 콜마가 증가할 것으로 오늘 추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중국 ODM이 업황 회복과 고객사 확대 그리고 기능성 제품의 수주 증가 때문에 연간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관련된 연결이 상당히 좀 적자폭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높아지는 자회사의 이익 구조가 올라온다라고 또한 이제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한국 콜마는 거의 8, 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왔고 그 외에도 뭐 코스맥스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일단 좋았고요. 두 번째는 미용기기인데 이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비율 관련된 뭐 이렇게 소송, ITC 소송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어제도 이제 같은 이유 말고도 뭐 주가가 또 갑자기 이제 미용기기 쪽도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비 판결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금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청 브라질 수출이 전년비 112%나 증가했다고 6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2분기에도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고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들도 선호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제이시스 메디칼과 크레시스 관련된 부분들은 뭐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주가 상향 조정 나왔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어제 한 8%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뭔가 수급이 이제 그쪽 좀 비우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는 추정도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시스 메디칼 같은 거는 뭐 다울투자증권에 의하면 하반기에 미국의 덴서티 제품에 관련된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4분기에는 중국의 포텐자가 나가면서 국내 미용기기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이제 중국이 진출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리니어 G 관련된 제품이 품목 허가가 미국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중국의 판매 개시에 따른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 이야기 나오고 오늘 CLSA 관련된 그 해외 쪽 리포트가 100페이지 정도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탑픽으로 하는 리포트가 오늘 발간됐습니다. 그 크레시스 같은 경우는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슈링크 관련된 슈링크 유니버스 브라질 판매 그리고 볼류머 국내 매출이 새롭게 애드업이 되면서 2분기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크레시스도 다울투자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셨지만 오늘 장의 특징을 보면 2분기 실적 그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다음 또 하반기 뭐 수주 가능성 있는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ODM 업체도 2분기 실적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뭐 변압기, 뭐 방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걸로 봐서는 이제 7월 7일 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
특히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지게 되면 경제에 대한 좀 전망이 어두워지게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고가품 뭐 이런데 물론 이제 고소득층에 이제 계속해서 지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소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 그렇다고 매일 바르던 걸 안 바를 수는 없고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나 품질이 좀 보장되는 이런 제품들을 찾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 제품들이 조금 더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명 립스틱 효과라고 그러죠. 립스틱? 효과. 아. 지금 여태까지 읊어주신 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조금 그거 이제 저가. 빨간색 립스틱 많이 바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립스틱이 그 전에 조금 저가형. 아. 이게 풀 메이크업은 힘들고 그냥 싸게 그냥 립스틱 2, 3만 원짜리 해갖고 싹 바르고 그것만 바르고 나간다. 그리고 경기 침체일수록 립스틱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정프로님 지금 읊어주신 게 립스틱 효과.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뭐 미니스커트가 짧아진다는 보고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스타킹이 또 잘 팔린다. 그런 거는 없고 글쎄요. 경제 용어 중에 립스틱 효과는 있는데 네. 그 미니 스커트는 그냥 그런 용어는 없고 속옷 면적이 점점 작아진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저는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또 봤을까요? 네. 네. 불경기가 될수록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스판덱스가 좋아하는데 이건 엄청 고가품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쵸. 스타킹이 잘 팔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많이 신나요? 스타킹 잘 모르겠어요. 스타킹은 또 한번 신으면 또 중독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첨언을 드리면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이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뭐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지금 기존 전제로 한 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리오프닝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고 수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 브라질 수출이 전년비 112%나 증가했다고 이제 이미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뭐 조금 뭐 크레시스나 뭐 제시스 메리칼이나 뭐 일부 종목들이 또 요즘에 뭐 M&A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이루다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일렉트로닉 관련적 쪽도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루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좋아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미용기기 쪽은 여전히 성장 산업이고 내년까지도 그림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라 뭐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거 없는 이런 이론들 말고요.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PCB 여기 네. 좋았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되면은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나 이쪽 관련해서 주가가 오를 때 이게 신재생 관련된 패러다임 때문에 변압기가 올라간다고 봐도 되거든요.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가 워낙 많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뭐 송배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규모 지금 발주 인프라가 이제 발주가 된다는 이제 법안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니라 이제 상당히 좀 2028년까지 계속 큰 자금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변압기가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신재생이나 특히 이것도 전기차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 쪽에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쪽에 뭔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변압기 쪽도 좋아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 업종은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는 뭐 IT 부품으로 생각했지만 이쪽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B 업종들이 최근에 뭐 갑자기 최근에 소환되고 있는 가수 이수 씨도 계시지만 이수 관련된 종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네. 가수 이수 씨가 이제 소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수 없으면 뭐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정도로 이수가 붙었던 종목들이 꽤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회자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PCB가 과거에 그냥 단순한 IT 부품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되면서 주가들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근데 좀 재밌는 리포트가 대신증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신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이야기가 PCB도 이게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리포트를 보면 네. PCB 업종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순서가 이제 DDR5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MLB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FCBGA 관련된 기판 업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BGA 업체가 움직이고 마지막으로는 연성 PCB가 움직이는 순서로 PCB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순서대로 움직일 거라고 이제 리포팅을 한 게 되게 재밌는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자면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5월 이후에 PCB 업체가 지금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말했던 DDR5에 대한 이야기는 메모리 관련된 모듈 전문 업체인 TLB가 서버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하면서 TLB가 먼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TL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매출액 비중 중에 DDR5 향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가 TL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DDR5 업황을 놓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DDR5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아비코 전자도 오늘도 네네.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DDR5 관련된 PCB 업종이 TLB가 올라갔고,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은 그 다음으로 오픈 AI 확장해서 이제 초다층 PCB, 이게 이제 MLB라고 불립니다. 이쪽이 이제 시장의 고성장, 서버 투자 증가 때문에 결국은 이수 페타시스가 수혜가 예상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두 번째 순서이고 이게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내년 이후에 반도체 기판의 성장은 FCBGA 중심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HBM이나 GPU의 수요 증가,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화 등의 반도체 기판의 미세화 때문에 FCBGA가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FCBGA 같은 경우는 TSV인가 이런 공법에서 이렇게 뭔가 적층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FCBGA가 잡아줘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HBM의 수요 증가가 결국은 내년에 고성장에 FCBGA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이 역시나 이제 대덕전자가 수혜가 된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에 근접한 모습까지 대덕전자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부터 최근에 움직였던 급등이 나왔던 이제 트렌드였다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순서는 BGA 그리고 연성 PCB 순서로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좀 봐야 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겁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DRAM과 낸드 출하량이 올해 1분기 저점이었고 3분기부터는 출하량이 회복될 거로 봤습니다. 아마 재고 피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이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반도체 패키지, 그러니까 BGA 기판이 이제 반도체 캐피지 관련된 쪽입니다. 이 업체들의 가동률이 확대될 걸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DDR5 중심으로 출하량 증가하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BGA 관련된 중심의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업체가 수혜가 예상되는데, 그와 관련된 업체가 역시 심텍과 코리아 서킷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심텍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이제 공매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심텍만 보더라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BGA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심텍과 코리아 서킷을 분류를 대신증권에서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따라가는 게 역시 이제 연성 PCB 업체거든요. 마지막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종목으로서는 BH와 인터플렉스를 이제 언급을 했죠. 결국 이제 BH나 인터플렉스는 두 가지입니다. 3분기부터 애플의 아이폰 15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때문에 연성 PCB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런 추정치를 대비해서 24년에도 아이패드의 OLED 디스플레이로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BH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폴더블폰 판매량이 확대를 주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글이나 중국 업체의 참여로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 큰 폭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물량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플렉스와 같은 이제 연성 PCB 업체들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순서대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PCB가 좋아질 걸로 봤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대신증권에서 각 그 PCB 업체들마다 이렇게 뭐 추정치 관련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그냥 보시기엔 잘 안 보일 테니까 아마 신의 자료실 저희 3프로TV 들어가시면 제 이제 원고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거기 출력하시면 이게 표를 보실 수 있는데, 대신증권 자료를 따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7개 중견 PCB 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로도 한 5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25.8% 늘지만 영업이익은 7개사 PCB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그리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로도 한 5배 가까이, 네. 뭐 4.8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PCB 업체들의 회복 구간이 3분기에 시작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PCB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이제 리포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PCB가 쭉 봤고요. 오늘 조금 안 좋았던 섹터 보니까 뭐 은행, 보험 뭐 이런 쪽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게임 엔터, 뭐 그리고 출판, 뭐 생명보험, 포장재, 화학 뭐 이런 쪽은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폭을 좀 많이 실적이 안 기록했던. 좋을 거라고 좀 다들 예상해서 보험도 그렇고 네네네. 예, 다 게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요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대토론 시간이 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의견들 많이 좀 개진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